네, 프로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의 황주원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 여러분 어디 쪽 좀 주시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오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튀고 있는 종목 많고 지금 여러분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 종목은 뭐 ABL 바이오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의료 AI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전력도 있고 원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빠르게 저희가 어디가 또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뒷백에 보이다시피요. 오늘도 K방사는 열일을 합니다. 신고가 랠리 일제히 좀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구간은 과연 누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점을 좀 남기게 합니다. 오늘 뉴페이스죠. 황주원 대리님. 프로의 시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진짜 물려도 산다라는 관점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저는 방상주 아직도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처음 시작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 방산업체에서도 초반에 긍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가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시가총액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현 시점에 한국 방산의 수주가 100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3년치 일감이 꽉 찬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설비 증가 속도보다 수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면은 원래 K방산 이미지 자체가 품질이 좋고 값싼 한국 무기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더욱 증가하고 아시다시피 한번 무기를 바꾸면은 교체 시에는 또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무기로의 변화가 쉽지 않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주가에 더욱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대장급인 현대로템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엄청 잘 나왔죠. 네. 그때 대부분 막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연 1조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조 지금이니까 현재 영업이익 퍼 수준이 지금 10배 정도이다. 이러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성장성, 수익성 리스크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까지도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고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 종목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풍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종목 여전히 그렇다면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좀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더 주시하는 쪽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디라고 보세요? 당연히 대장주를 봐야 되지만 에어로요? 네. 조금 더 기회를 본다면? 기회를 본다면은 지금은 로템이 그나마 좀 편안한 곳이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방산주를 안 갖고 계신다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산 라인 그럼 하나 쪽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사실 해양방산 쪽으로도 좋은데 하나 에어로 때문에 지금 뭐 육해공 다 잡았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증권가 탑픽으로서 그리고 황 대리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대장주격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60만 원 됐죠? 이동근 대표님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그룹주의 방산 라인에서 살펴본다면 하나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오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까지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 그룹주를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점수 더 줄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방산 기업 7개 정도의 이제 빅세븐의 작년 수주 잔액이 나왔는데 토탈에서 한 105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3개사가 하나그룹주죠. 네. 뭐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그리고 오션. 3개사의 수주 총액이 한 48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개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화그룹의 지금 방산 관련된 방산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도 또 이제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들이 크다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거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뭐 오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시스템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함정이라든가 또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재료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필리조선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마 최근에 그 리포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강조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역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그 무기 체계에 있어서의 이런 그 통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K2 부품이라든가 또 이제 레이더라든가 또 이제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 어떤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는 뭐 UAM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분야로의 또 진출까지도 지금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뭐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는 이제 오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아무래도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조금 접근하기는 지금 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쪽에 있어서 사실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또 움직임이 또 탄력적이었고 그간에 움직였었던 것도 굉장했잖아요. 하나 시스템 최근에 또 움직임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조금의 더 기회 볼 수 있다라는 시각 들어봤습니다. 자, 좀 확장해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력기기요. LS 일렉트릭 여러분 계속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이렇게 다시 가면서 신고가를 만듭니다. 전에 정고로 만들었었던 구간이요, 여러분.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었던 때예요. 물론 지금도 아이스크림 먹지만 황 대리님 결국에는 이 종목이 28만 2,500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도 고가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주 뭐 LS 일렉도 있고 HD 현대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얘기는 참 많았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쪽까지 뭐 파생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도 특히 미국에 뭐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퍼포먼스도 좋았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점검도 해주세요. 지금 자리도 역시 조선과 비슷한 뷰로 보세요? 전력기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최근에 특히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오전까지 봤었는데 저희가 또 한 개 생각해야 됐었던 게 뭐냐면은 XAI 관련돼서 그록이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AI 기업인 XAI와 공급한다는 뉴스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그록에 대한 성능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럼 성능이 많이 좋다 이런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록과 관련된 주식 테마로 가장 많이 엮여 있는 게 뭐냐면 LX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이 가장 크지 않았나. 지금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 전략 수요 같은 경우에는 24년 대비해가지고 30년까지 뭐 80배 AI 전력 수요가 상승한다 이런 주장이 보통 있는데 이에 맞춰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도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가지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에도 사실 전력기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상방으로 어디까지 오른다 이렇게 굉장히 말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오늘 LS 일렉트릭처럼 굉장히 좋은 이슈로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가 이렇게 딱 커질 때 매수를 하면은 더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LS 일렉이 그때 한 차례 부각됐었던 이유가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배전반 납품 기대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노크 중이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록 3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미국과 연결고리 있는 거 최근에는 LS 일렉인데 원조격으로 본다면 HD 현대 일렉이잖아요. 이동훈 대표님. 네. 그러면 둘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상으로 떠오른 LS 일렉이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역시 이제 그 LS 일렉 쪽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LS 일렉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제 이건 빅테크와 관련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확실한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 푸시가 나오면은 역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실 LS 일렉트릭이 맞는데 다만 이제 오늘 또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 여기서 과연 쫓아가서 수익을 얼마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에 뭐 딥시크 충격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네. 사실 관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세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랄까 지금 가능성인데,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변압기 관련해서 그 추후에 이제 우리가 약간 그 관세를 굉장히 세게 60%까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물론 지금과 그때와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자체도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전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변압기라든가 이런 송전 설비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과연 쉽게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를 살 때는 오히려 뭔가 주가가 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물론 그때 손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기 행정부와 지금 행정부와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HD 현대일렉 어제 좀 내릴 때가 그러면 또 기회였던 건가? 근데 사실 이 정도 내린 게 기회 맞나? 여러분 많이 고민되셨잖아요. 그런데 누릴 때마다 오히려 전력은 좋을 수밖에 없다. 자국 우선주의 미국이라면 전력이 무조건 필요할 테니까 라는 논리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너지 어디서 가져올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원전이잖아요. 트럼프 입에서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10기 SMR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원전 주기기 쪽 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고, 오늘 또 역시나 엄청난 흐름 두산그룹주가 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의견 계속 들어볼게요. 원전, 가스발전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걸치고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잠재력은 엄청날 것 같다는 건 일단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주가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주는 약간 악재가 아침에 나왔어요. 예, 예. 폴란드 관련해서 이제 약간 그 수주가 불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 악재들을 극복을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 물론 향후에 이런 그 변동성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럽에서 뭐 스웨덴도 그렇고 또 이번에 폴란드 이슈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협약 이 부분이 과연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네. 정말로 유럽에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런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업체들의 어떤 이런 일종의 신사협정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진짜로,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우리가 코업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네. 원전도 중요합니다. 원전도 중요하지만은 뭐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은 가스터빈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이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겠지만 가스터빈은 방산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군함을 건조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미국이 법을 바꿔서 뭐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면은 이런 군함 건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방산 시장에서 군함을 건조할 때는 군함은 반드시 가스터빈을 씁니다. 기름 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스터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방산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네네. 부분이고, 지금 이런 그 가스 발전 시장에서는 꼭 군함이 아니더라도 물론 계속해서 리포트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향후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석유, 가스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속도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이제 결국 에너지 자립화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가스오일도 네.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의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수가 있다.
이런 쪽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뭐 또 급등을 하는데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하는데 어떤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사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리고 오늘 여의도 쪽에서도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스터빈 자체가 글로벌 중심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IF, 가솔 조건들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좀 즐겨보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 보면서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선 쪽 한번 저희 점검해 볼까요? 오늘 황 대리님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재가 잘 가지 않습니까? 조선방산전력기기, 조방전이라고 저희는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씩 점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선 점검받고 싶어요. 들쑥날쑥하죠? 뭐 가는 쪽 있고 HD 현대, 한화 서로의 시총을 막 좁혀가면서 좀 긍정적인 싸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의 키워드는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방산처럼? 방산처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차이는 속도지 않을까 속도요? 싶습니다. 네네네. 네.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원체 옛날부터 좋다라는 사실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근데 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돌파 보여주면서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신고가 바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고가 돌파는 아시다시피 충분한 큰 재료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최근 뉴스 많이 나온 것처럼 그 선박 건조업뿐만 아니고 이제는 MRO라는 선박 수리업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어제 보고서 나온 거를 보면은 선박 그 수리하는 사업의 수익률이 그 조선업 하는 것보다 또 수익률이 굉장히 또 좋아집니다. 기존의 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20%까지 이렇게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매출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5% 원래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 믹스로 인해서 수익률 개선 효과도 일어나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시장은 아니고 큰 시장이잖아요. 미국만 해서 20조 원에 열린 20조 원까지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 건데 매출액 측면, 수익률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 근데 지금 사실 반영은 매우 빠르지만 느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인게도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신고가로 해가지고 꾸준히 가격을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해진 미래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는 MRO 관련된 수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확실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RO 쪽 하나 동네도 있고 HD 현대 동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주 어느 쪽에서 이제 또 땡겨서 주가 반응을 시킬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으로 시키는지 좀 관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속도가 문제지 방향은 맞아 보입니다. 조선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또 핫한 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K 로봇데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로봇주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휴머노이드 100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년 내에 8경까지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이제 옵티머스가 먼저 첫 깃발을 꼽을 수 있겠죠. 양산 얘기 나오게 되면 앞으로 추후 모멘텀 어떻게 될지 계속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많기 때문에 굳이 10년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그러면 연결이 된 건가? 쭉 가는 건가?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 등산로에 매표소까지는 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동근 대표님의 시선은요? 지금 그 표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등산로 매표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모스테이 보고서도 봤는데 너무 좀 세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네네.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간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산업의 저는 태동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의 독주 체제에 의해서 여기다 이제 구글의 저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앱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옵티머스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구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메타가 참전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메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드웨어를 붙이기만 맞아요. 하면 되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속속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메타 또 이제 오픈 AI 무슨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드웨어에다 붙이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아무나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주를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기술의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은 그동안은 사실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끌다가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네. 무슨 뭐 산업용 로봇 다 가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뭔가 좀 그 시세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굉장히 오늘은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뭔가 로봇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고 가는. 그게 왜냐면 그 안에서 보면 안 오른 종목들이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가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은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지금 뭐 현대차, 삼성, LG보다 로봇사들 인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여기에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우리나라도 통신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통신사들도 고도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합을 시켜서 향후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로봇 시장, 뭐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번 쉬어갈 자리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이런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이제 그런 조정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그런 자리들을 하나의 또 이제 매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좀 약간 옥석 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기업 묻은 건 다 세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켜주죠. 두산 로보틱스가 여러분 오늘 움직였습니다. SK 묻은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 자리 가고 있는 것. 유일 로보틱스죠, 죄송합니다.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자리 지금 잘 지키고 있잖아요. 황 대리님, 대기업 붙은 건 솔직히 지금 공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부품 따는 기회를 앞에 전고를 두고 다시 방향을 턴하는 차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차트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략이 가능한 로봇주의 관점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렵지만 찾기가 어렵습니까? 찾기가 어렵지만 네네. 하지만 그냥 하나를 고른다면 못 사지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선택을 그죠? 지금 딱 네.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있었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그리고 빅테크에서 왜 이렇게 로봇 산업을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전 세계 GDP의 53%가 인간의 노동에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노동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수십 경의 시장 가치가 있는 노동 시장에 대한 지금 패권 전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와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네. 신산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지 더 갈 건가 말 건가 사요 말아요 이것만 딱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의 시장의 그 크기랑 기대값이 주가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주였죠. 계속해서 여태까지 로봇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만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대장을 했는데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상한가를 딱 쳤어요. 예. 왜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커요. 8조입니다. 8조. 엄청 크죠. 8조예요. 네.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갔는데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삼성이 반도체의 라이벌이 있는 서로 이렇게 대기업 간의 싸움이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삼성이 들고 있는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8조다. 근데 SK가 들고 있는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8천억이네? 네. 그러면은 싸다. 그죠. 몰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일 로보틱스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 쪽에 있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 로봇에 있어서 조금의 상방을 더 노려볼 수 있는 아이디어 주셨네요.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